또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피부의 적신호 중에 또 두 번째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궁금합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닥터의 경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 교수님 공개해 주시죠. 네, 평소 매일 뜨거운 물 목욕, 떼수건 목욕 즐겨 하시는 분, 그리고 몸에는 보습제를 바르지 않는다 하시는 분에게 경고합니다. 지금 당신의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.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거래요. 어머, 저 광고 같은 데 보면 뭐 피부 장벽을 지켜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. 피부에 뭐 벽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장벽? 장벽. 궁금했어요. 피부 장벽이라는 용어에 들어있는 뜻이 대체 뭘까요? 네. 궁금합니다. 우리 네.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층은 각질 형성 세포가 한 10개의 층을 이루고 있는데요. 이 각질 형성 세포가 위로 올라가면서 분할을 해서 끝에서는 이제 죽어서 탈락을 하는 그 과정이 반복됩니다. 그리고 이 각질 형성 세포는 피부 지질을 합성해서 분비해서 그 세포 사이사이를 이제 그 지질들이 메꾸고 있는데요.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라마이드, 콜레스테롤, 지방산 등의 그런 피부 지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피부에서 제일 위층에 있는 각질과 그 피부 지질로 이루어진 보호막이 밖에서 안으로의 어떤 뭐 자극에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또 안에서는 피부가 너무 과하게 수분이 소실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. 이게 노화가 되면은 피부층이 얇아지고 또 피부 지질을 합성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. 네, 우리도 이제 사극 같은 걸 보면 네. 장벽이 무너졌을 때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아비규환이 되잖아요. 네. 과연 우리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면 우리 피부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. 네, 노년기에 찾아오는 피부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. 지금 두 번째 고민,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노년층 분들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과연 어떤 질환이고 어떤 괴로움을 받고 계신지 저희가 한 사례자분을 만나봤습니다. 화면으로 확인하시죠. 갱년기 이후 피부 가려움 때문에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. 특히 이 스타킹 밴딩 닿는 부분과 바지, 스커트 밴딩 부분 또는 속옷 밴딩 닿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하게 가려워서 긁다 보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상처도 나기도 하는데요. 그럴 때마다 얼음 찜질도 하고 또는 소독약도 부려보고 연고로 그때그때마다 진정은 시키고는 있는데 잘하고 있는 방법인지도 궁금하고요. 이거를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. 네,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오는 괴로움 중에 하나가 바로 가려움증인데요. 이 가려움증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? 궁금합니다. 오병우 교수님. 네, 노인에서 발생하는 이 가려움증을 저희가 노인 소양증이라고 따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. 피부가 건조해짐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발생하고 가려워서 긁으면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이 더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한번 긁으면 이게 참지 못할 정도로 계속 긁게 됩니다. 저희 부모님들도 항상 이렇게 많이 긁고 계신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가려울 때 바로 긁지 마시고 보습제를 좀 충분히 좀 차갑게 해서 많이 바르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. 차갑게 해서. 어쩐지 저희 뭐 부모님이나 어릴 적 할머니가 아까 생각이 나는 게 항상 이렇게 TV를 보시다가도 여기 등 좀 긁어줘, 어디? 등 좀 긁어줘. 여기? 거기 말고 여기 아니에요. 긁고 있어. 위로? 본인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맞아요. 본인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진짜. 이게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군요. 맞아, 이게 누가 긁어주면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 지금도 시원했어요. 근데 옆에 누가 없을 때가 많으니까 효자손을 하나 준비를 하는 게 그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어르신들 필수품이 효자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나이가 들면은 가려워지는 건가요, 교수님? 네. 노화되면서 생기는 여러 신체 변화가 다 가려움증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면서 염증이 쉽게 생기는 것도 있고요. 그 외에도 신경계나 면역계도 다 노화가 되면서 가려움을 잘 느끼는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내과적인 동반 질환도 가려움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뭐 간이 안 좋아서 담즙산이 쌓이거나 아니면 신장이 안 좋아서 요독이 쌓여도 가려울 수가 있고요. 철결핍성 빈혈이나 아니면 당뇨, 갑상선 질환도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
네. 그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막 점점 간지러워지고 건조해진다고 호소하셔서 네. 제가 바디로션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구매해서 선물로 드리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저도 요즘 확실히 좀 건조해지는 걸 느껴요. 예전보다 보습제를 많이 발라야 네. 덜 가렵더라고요. 저도 좀 가려운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요. 근데 이거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, 백 교수님? 네, 이제 가려움증 예방에 가장 쉽고 빠르고 또 중요한 방법은 이제 보습제를 잘 사용하는 것인데요. 자, 보습제도 이제 중요한 것이 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정량이 따로 있어요? 네, 자, 여러분들 앞에 지금 보습제가 있으시죠? 네. 이걸 저를 따라서 한번 또 검지 손가락에 한번 짜보겠습니다. 야, 참 얼만큼 짜요? 이게 아까는 검지 이렇게 두 마디 얼마큼 어디 바를걸요? 네, 일단 얼굴에 얼굴에 바르시고요. 바르래요. 얼굴에. 네. 얼굴. 얼굴에? 저 얼굴이면은 그러니까 로션 크림 합쳐서 바른다 생각을 했을 때 양볼? 얼굴은 이 정도지. 아까 저기 자외선 차단제 2마디라 그래서 저희 2마디 또 짜봤어요. 저는 얼굴은 저는 조금 적게 바르는 편이에요. 왜냐면 이렇게 바르고 얼만큼. 네. 수분이 있으면은 제가 잘 때 이렇게 옆으로 자는데 뭔가 베개 커버에 묻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요. 그래서 조금 발라요. 아유, 그게 무슨 너무 조금 바른다. 대신 선크림을 많이 바르죠. 저는 이게 꽉 찬 한마디. 네. 꽉 차게. 저 비슷한데요? 저랑 비슷하네요. 네, 아까 우리 자외선 비슷하다. 차단제도 그렇고 좀 비슷하네요. 약간 치약을 이제 칫솔에 짤 때 네. 이제 다 꽉 차게 할 정도 양인데 맞아요. 예, 이 정도 양 충분할까요? 될까요? 괜찮아요. 다 어디가- 비슷비슷하네요, 우리 임수민 예. 아나운서랑 저랑. 예. 네, 자,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이것은 2.5마디. 네? 자외선 차단제보다 조금 더 많은 양. 2.5마디? 우리가 지금 절반밖에 안 바른 거예요. 자, 여기 이것도- 네, 제가 검지에 이렇게 한 마디에 짜보았는데요. 네. 네, 이 검지 한 마디가 보습제 1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네, 얼굴의 경우에는 이제 보습제를 바를 때 이게 그럼 몇 단위일까요? 아까 제가 2.5마디. 2.5단이겠네요. 그러면. 많이 발라야 되네. 2.5단위. 단위가 있구나. 네, 그러니까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 지금 네. 검지 손가락 한 마디 이렇게 했잖아요. 네. 이거 제대로 하려면 네. 쫙 더 가야 돼요. 쫙 더 가야 돼. 네. 여기까지 가서 더. 여기까지 가야 돼. 와. 와, 이만큼 발라야. 너무나. 아니, 그럼 그동안 저는 또 바르나 마나 했던 거를 바르고 있었던 건가요? 안 바른 것보단 낫겠다. 이게 이렇게 많이 네. 발라야 되는군요. 아니 그러면 얼굴 이 정도면 뭐 몸 바르려면 많이 사야겠는데요. 많이 네, 필요하겠는데요. 사실 정량이라는 게 되게 생각보다 많은 양인 네. 걸 아실 수 있죠. 그럼 이제 몸의 각 부위별로 정량이 어느 정도 되나 이제 한번 보시면요. 다리 하나에 필요한 양은 6단위 정도. 6단이요? 한쪽에. 이게 그러니까 한 마디, 두 마디, 세 마디에서 6마디 정도. 손가락 두 개를 꽉 채워야 되네요. 네. 자, 그동안 그리고 너무 팔의 아꼈네요. 경우에는 네. 팔 하나에 3단위. 3단위. 삼단위. 팔 하나에 3단위. 네. 그리고 이제 외워야겠네. 몸통의 경우에가 제일 많이 들겠죠. 몸통은 이야. 7단위. 7단이요. 와. 그러니까 배랑 등이랑 합쳐서 네. 7단위. 저 정도를 발라야 정량을 온몸에 두루두루 바른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네, 충분한 그러면은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지 되는지. 아니, 그러니까 저는 바디로션 한 번 사면 몇 달씩 썼는데 네. 야 이럴 게 아니었는데 이거 아껴다가 나중에 돈 더 들어가게 생겼네. 이걸 근데 아끼지 말아야 굳이 돼요. 비싼 거 살 필요도 없어요. 교수님 말씀 그러니까. 들어보시면 네.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팁이 있더라고요. 그런 게 또 있나요? 보습제 어떤 것들이 좋을지 오병원 교수님 좀 알려주세요. 네, 사실 저희 아버지도 워낙 안 바르시기 때문에 네. 뭐든지 그냥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좀 골라서 바르시면 더욱 좋습니다. 건조한 부위는 좀 유분기가 많고 수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발라서 피부에서 건조함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유분이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. 얼굴이라든지 이렇게 좀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오일 프리인 제품을 바르시는 것이 다른 모낭염이라든지 피부 질환을 유발하지 않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향이 나지 않는 향기가 없는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. 향기를 요구 좋은 냄새를 만들기 위해서 첨가해 놓은 제품들이 간혹 접촉 피부염을 좀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향이 없는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. 네. 그동안 제가 완전 반대로 하고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저는 귀찮을 때는 그냥 시간 없을 때는 네. 몸에는 안 바르고 발라도 향기 우선적으로
우선적으로 보고 향기 있는 걸로 예. 발랐거든요. 향이 있는 게 좀 더 가격도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예, 무향으로 해서 자극 없는 걸로 적당한 제품 사셔서 좀 충분히 바르시는 충분히. 거. 아끼시면 안 되겠네요. 얼굴이 2.5, 팔이 3, 몸통 7, 다리 6 기억하시면서 2.5, 3, 7, 6 이러면서 예,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도대체 몇 분이 걸리는 거예요? 그러면 꼼꼼하게 다 하고. 그래도 이게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는 발라줘야겠죠. 어르신들에게는 네.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네. 자, 보습제 지금 평생 잘못 바르고 있다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. 제대로 발라야겠는데 이 외에도 또 어떤 생활 습관을 우리가 교정을 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. 최 교수님. 아, 네. 피부 장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생활 습관 교정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실내 온도는 22도 이하로 습도는 50% 정도가 적당하고요. 어르신들 너무 뜨뜻하게 실내 온도를 유지하거나 전기장판을 많이 쓰시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혈관이 확장되면서 더 가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목욕하실 때에는 샤워 횟수를 이제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우니까 더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샤워 횟수를 뭐 주 2, 3회 정도로 줄이시고요. 그리고 씻을 때는 고형 비누보다는 약산성의 액상 비누를 사용해서 손으로 부드럽게 짧게 미지근한 물로 씻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씻고 나서도 수건으로 빡빡 문질러서 자극을 주지는 말고 그냥 톡톡 두드려서 잘 닦으시는 것이 좋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때를 안 밀면 너무 찝찝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때는 아까 얘기 드린 그 피부 장벽을 각질층을 물리적으로 억지로 벗겨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네.